가오갤3의 마지막을 성공적으로 끝낸 마블. 이제 올해 남은 것은 11월의 더 마블스, 그리고 6개월간의 공백 후에 개봉하는 24년 5월 캡틴 아메리카 뉴월드 오더, 다음은 24년 7월 썬더볼츠, 그 다음은 24년 9월 블레이드, 그리고 24년 11월엔 데드풀 3입니다. 이미 기대치가 꽤 높은 블레이드나 성공의 냄새를 벌써부터 풍기고 있는 데드풀 3는 Logan takes place in 2029, totally separate thing. Logan died in Logan, not touching that. What actually happens in our film is 걱정할 게 없지만 Thank you, Kevin Feige. Love you, Kevin Feige. Thank you, MCU. 솔직히 말해 그들에 앞서 개봉하는 더 마블스, 캡틴 아메리카 뉴월드 오더, 그리고 썬더볼츠까지 이어지는 8개월가량의 여정은 과연 마블이 팬들을 잘 붙잡아 놓을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캡틴 아메리카 뉴월드 오더인데, 오늘은 셀레스티얼을 활용해 엑스맨 떡밥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우주적 신들인 셀레스티얼의 이야기는 영화 이터널스에서 자세히 설명된 바 있습니다. 최초의 셀레스티얼인 심판자 아리젬은 최초의 태양을 만들어 우주에 빛을 가져왔고, 그렇게 전 우주의 생명이 시작된 것인데, Celestials use energy gathered from host planets to create suns. 이 거대한 존재들은 10억 년에 한 명씩 태어났고 꼭 태어나야만 하는데, 왜냐? 그들은 태양을 창조할 수 있고 그 태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은하계가 탄생하기 때문에 An infinite cycle of creation and destruction. 새로운 생명체들의 지속적인 탄생을 위해 셀레스티얼들도 탄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Without us, all life will die. 문제는 셀레스티얼이 태어나기 위해선 그들의 씨앗이 묻혀있는 숙주행성의 지적 생명체들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하는데, The human population of this planet has reached the required amount. 이런 상황이 바로 영화 이터널스에서 지구 생명체들을 에너지원으로 삼으려 했던 셀레스티얼 티아무트입니다. Everyone on Earth will die. 당시 이터널스 멤버들의 힘을 연결시켜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세르시가 잠깐의 순간 폭발적으로 강해졌는데, 인간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그녀는 그들을 지키고자 지구를 박살내며 깨어나고 있었던 셀레스티얼 티아무트를 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터널스가 개봉한 후 공개된 마블 작품 개수만 해도 노웨이 홈부터 가오갤3까지 12개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마블 세계관 한켠에 돌이 된 채 굳어 있었던 티아무트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촬영 중인 캡틴 아메리카 뉴월드 오더에서 드디어 이 티아무트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들리는 소문들을 정리해보면 석상이 된 티아무트의 소유권을 놓고 전세계 정부들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 이 티아무트의 신체는 훗날 울버린의 뼈로도 사용되는 신비한 물질 아다만티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티아무트의 신체는 훗날 제노샤라는 섬으로 불리울 예정이라는 소식인데, 참고로 이 이름은 마블 코믹스에선 엑스맨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가상의 국가였습니다. 이 세 개의 소식 중 첫 번째인 티아무트의 소유권 갈등은 꽤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블랙팬서 시리즈에서 늘 조명되었던 신비한 광물 비브라늄은 명백한 와칸다 소유의 광물임에도 워낙 사기적인 물질이다 보니 율리시스 클로와 같은 도둑들 뿐 아니라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선 서방 국가들도 은밀히 탈취하려다 실패하는 모습도 확인되며, Further attempts on our resources will be considered an act of aggression. 우리 현실에서 천연자원을 두고 갈등하는 세계 정부들과 같이 영화에서도 희귀 광물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주신의 죽은 육신이 떡하니 지구의 덩어리째 나타난 것을 세계 정부들이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다른 비브라늄이나 다름없는 아다만티움이 발견된다면 그들은 비브라늄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무엇보다 현재 마블 세계관에서 세계 최강국인 와칸다의 자리도 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 된 티아무트에서 아다만티움을 추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도 꽤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우리는 죽은 셀레스티얼의 머리 행성 노웨어라는 곳을 보았습니다. 현재는 가오갤이 행성을 매입해서 밝은 분위기로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당시만 해도 동네 분위기가 엄청 어두웠는데, 이 행성의 노동 인력 대부분은 광산 노동자들로 가모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undreds of years ago, the Tavan group sent workers in to mine the organic matter within the skull. Bone, brain tissue, spinal fluid, all rare resources, highly valued in black markets across the galaxy. 즉 죽은 머리만 있어도 수백 년 동안 캘 수 있는 희귀 자원들이 넘친다는 것인데, 현재 지구에는 머리가 아니라 셀레스티얼 몸통 전체가 깔끔하게 돌이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마블 세계관 속 지구인들의 기술력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티아무트에게 추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자원 갈등은 캡틴 아메리카 뉴월드 오더뿐 아니라 그 다음 영화인 썬더볼츠에서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 아다만티움이라는 소문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적으로도 슬슬 아다만티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단 칸과의 싸움을 중심으로 잡은 마블 페이지 5까지는 엑스맨을 소개할 예정이 없다는 점을 케빈 파이기가 직접 밝혔는데 제 생각에도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엑스맨이라는 집단이 통째로 나타나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칸과의 싸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엑스맨 떡밥을 야금야금 뿌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중 하나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벌써 돌연변이가 셋이나 나타났다는 것인데 We should tell him the truth. 첫 번째가 멀티버스 너머의 찰스 자비에, 두 번째는 미즈 마블, Kamala, there's something different in your genes, like a mutation. 세 번째가 네이머였습니다. And I became the firstborn son of Talokans. I was a mutant.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다만티움의 등장이 훗날 울버린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모두의 염원은 맨 중 맨 휴잭맨의 울버린이겠지만 2000년의 첫 엑스맨 영화에서 시작해 2017년 로건까지 17년이나 한 캐릭터를 연기한 그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당시 강조까지 했지만 수년간 팬들의 염원을 들어주기 위해 데드풀 3까지 출연하기로 하며 한 캐릭터를 24년 동안 연기한 배우에 등극했기에 MCU에서도 울버린을 맡아달라고 하기엔 종합적으로 무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번엔 마블 코믹스와 싱크로율이 높은 키 작은 울버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럼 캡틴 아메리카 뉴월드 오더는 오직 셀레스티얼 자원전쟁과 엑스맨 설계만을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 캡틴 아메리카와 갈등할 인물 중 하나는 썬더볼트 로스 장군이 될 예정인데 참고로 이제까지 로스 역을 맡았던 배우 윌리엄 허트님은 얼마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등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해리슨 포드로 교체되었습니다. 어쨌든 로스 장군은 지금껏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악역이라고 부를 순 없지만 영웅들의 편보다는 국익, 그 중에서도 국방력 향상을 우선시하는 인물이었는데 돌이켜보면 190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던 슈퍼솔저 혈청 제조를 그의 책임하에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굳이 21세기에 재탄생시키려 했고 그 실험을 진행하던 중 헐크 그리고 부차적으로 어보미네이션도 탄생하는 불상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슈퍼솔저 혈청 관련 사건들은 10여 년간 벌어지지 않았는데 21년도에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팔콘과 윈터 솔저에서 We know you created the super soldier serum. 하이드라 출신 과학자 녀석이 CIA에게 고용된 후 I was recruited by the CIA. They had blood samples from an American test subject.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최초의 흑인 슈퍼솔저 이사야 브래들리의 혈액 샘플을 제공받았고 I did what no other scientist since Erskine was able to do. 이것을 연구한 끝에 제대로 된 슈퍼솔저 혈청이 다시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론 생산된 슈퍼솔저 혈청들이 모두 파괴되고 마지막 남은 한 개도 2대 캡틴 아메리카였다가 현재는 US 에이전트로 살아가는 존 워커가 맞았기에 대외적으론 다시 혈청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야 브래들리의 혈액 샘플과 악한 천재 과학자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캡틴 아메리카 뉴월드 오더에 이에 걸맞는 녀석이 등장하는데 바로 세뮤얼 스턴스라는 녀석입니다. 2008년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아주 잠깐 동안 얼굴을 드민 이 녀석은 당시 배너 박사와 소통하는 과학자로 등장했지만 영화 후반에 에밀 블론스키의 요구에 따라 어보미네이션에 힘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본인도 상처에 배너의 혈액이 노출되며 악당스러운 모습으로 연출된 후 현재까지 행방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내년 개봉작인 캡틴 아메리카 뉴월드 오더의 등장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도움으로 탄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아직 루머의 영역이긴 하지만 바로 로스가 원작에서처럼 마침내 슈퍼솔저 혈청을 주입받아 레드 헐크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헐크보다도 강력한 존재가 탄생하는 것이고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방력 강화만을 위해 힘을 쏟은 그에겐 늘 자신이 바래왔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소식은 원작에선 부통령 자리에 올랐었던 그가 영화에선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스파이더맨 정도를 제외하면 슈퍼히어로의 신분을 잘 숨기지 않는 마블의 특성상 사실상 대통령 슈퍼 능력자가 공개적으로 탄생하는 것인데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와 같은 작품들을 고려하면 희귀 광물에 대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버전의 미국의 욕망을 엿볼 수 있었고 Ever thought what we would be doing if the US wa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ith vibranium? I actually dream about that. 여기에 미국 최강이라는 마인드의 대통령이 더해진다는 것은 슈퍼솔저 혈청에 대한 욕망뿐 아니라 티아무트 자원전쟁도 적극 시작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에 대적하는 것이 샘 윌슨 캡틴 아메리카라는 것인데 마치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때 스티브 로저스가 그랬던 것처럼 2대 캡틴 아메리카도 미국과 대결하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와 관련된 최신 루머는 바로 제목이 바뀔 예정이라는 것인데 그 후보 중 하나가 캡틴 아메리카 월드워 헐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B맨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원작 월드워헐크는 초스피드 요약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헐크의 아들이 죽자 헐크의 분노가 극에 달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해지고 우주 고국과 지구까지도 박살을 내버리는 이야기였는데 This is my son, Scar. 드라마 슈헐크 이후로 헐크의 아들 스카의 존재도 확인되었기에 사실상 월드워 헐크를 위한 준비물은 MCU에 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가 제목이 바뀔지언정 원작의 이야기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일단 이번 셀레스티얼 자원전쟁과 대통령이 된 로스 그리고 레드헐크 이야기까지 이 영화 한 편에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넘쳐났는데 여기에 헐크와 헐크 아들의 이야기까지 넣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계 정부들이 신생 자원을 두고 갈등을 할 예정이고 그들 중 하나인 미국의 리더가 레드헐크라는 점을 고려하면 캡틴 아메리카 월드워 헐크라는 제목은 금상첨화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장 눈앞의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부터 멀리는 엑스맨까지 설계 중인 캡틴 아메리카 뉴월드 오더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보통 개봉 6-7개월 전에 신작 예고편을 공개하는 마블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나 뉴월드 오더의 예고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수정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